그래? 그럼 김치는 파오차이에서 배운 거잖아.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게 다 중국에서 시작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중국인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교수님의 강연으로 여성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독일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한나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룸메이트가 틀어놓은 한국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배경과 낯선 언어가 신기했을 뿐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현대와 전통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문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양학과 수업에서 한 여학생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온 김지아라는 친구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는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와 잘 맞았습니다. 지아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호기심 어린 질문들에 정성껏 답해 주었어요. 지아에게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흔쾌히 좋다고 해주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아는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친구였어요. 지아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를 책이나 미디어가 아닌 실제 삶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은 과의 중국 유학생들이 지아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눈총이었는데 점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아가 동양사 수업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후로는 더욱 심해졌어요. 한국 문화라는 게 다 중국에서 배운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들려오는 중국 학생들의 말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죠. 그녀의 우아한 대응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한국 친구를 보며 배우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양문화사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지아와 함께 과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닝과 저우 메이를 비롯한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난번 발표에서 한복의 우수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거 알아? 한복은 사실 한푸에서 나온 거야. 중국 전통 의상을 그대로 베낀 거라고. 지아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복과 한푸는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겠지만 각자의 독창성이 분명히 존재해. 그래? 그럼 김치는 파오차이에서 배운 거잖아.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게 다 중국에서 시작된 거야.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중국 애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 그건 너무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 김치는 한국만의 독특한 발효 과정과 재료를 사용하잖아. 지난주 한식 세계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잖아. 왕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양인이 뭘 안다고. 한나는 그냥 케이팝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그때 지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 이건 학문적 토론이어야 하는데 감정적인 공격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그때 도서관 사서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시아 문화사 수업에서 지아가 발표를 할 때였어요. 중국 학생들은 계속해서 야유를 보내고 발표를 방해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지하셨지만 그들의 적대감은 이미 교실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전 분통이 터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나야, 나 괜찮아. 수업이 끝난 후 지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늘 있었어.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차분히 설명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아시아 문화사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관계, 그리고 각자의 독자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보게 된 공지가 있었습니다. 특별 강연 동아시아 문명의 독자성과 상호관계 마이클 슈나이더 교수 초청 강연. 이 강연이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강연에 관심이 많을까 생각했는데 강연 당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대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 슈나이더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아시아 문화 전문가셨고 특히 한반도의 문화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지아와 저는 앞줄에 자리를 잡았고 중국 유학생들도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반도의 독특한 생존 전략과 문화적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이클 슈나이더 교수님의 첫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반도를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산지가 70%를 차지하고 평야의 질도 좋지 않았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한반도의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환경에서 놀라운 생존 지혜를 발전시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돌과 김치입니다. 교수님은 한옥의 구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연료로 최대한의 열효율을 내는 과학적 시스템이죠. 구들장 밑으로 뜨거운 공기와 연기를 통과시켜 열을 축적했다가 서서히 방출하는 원리인데 이는 현대 건축의 복사 난방 시스템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교수님은 현대 건물의 구조도를 온돌 시스템과 나란히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오늘날 유럽의 첨단 친환경 건축에서 도입하고 있는 바닥 복사 난방이 온돌의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현대 건축가들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이 시스템이 현대 과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난방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돌은 단순히 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가장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에너지 효율성까지 갖춘 과학적 시스템이었던 거죠. 실제로 복사열을 이용한 이 방식은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도 인체의 가장 이로운 난방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당에 앉아있던 건축학과 학생들이 특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더구나 온돌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인들은 이 바닥난방 시스템을 중심으로 독특한 주거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 온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 따뜻하게 지내는 문화가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술과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김치에 대한 설명을 이어하셨습니다. 김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발효식품입니다. 다른 문화권의 저장식품들이 정적인 상태로 보존되는 것과 달리 김치는 살아있는 발효식품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영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역동적인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죠. 저는 옆자리의 지아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혁신적인 생존 방식들이 단순히 다른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창의적 해결책이었죠. 그때 왕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것들도 결국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자기화했는가 하는 점이죠.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 문화권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문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K컬처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강연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많은 학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어요. 저는 문득 중국 학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말도 안 된다는 화난 표정이었어요. 강연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님은 이제 한국 문화의 독자성이 어떻게 세계적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유례없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시작해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 강국이 되었죠. 그 핵심에는 바로 생존을 위한 창의성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각종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1위를 기록하는 K문화의 지표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문화적으로 흡수되지 않은 유일한 주변국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현상입니다. 교수님은 동아시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대부분 중국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고구려는 중국과의 7번의 대전쟁에서 6번을 승리했고 한민족의 정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전투 방식입니다. 산성을 활용한 독특한 전략을 발전시켰죠. 다른 나라들의 성과 달리 한국의 산성은 왕이나 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함께 살고 죽는 공동 운명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핵심이었죠. 스크린에는 고구려 시대의 산성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투에서의 교환비입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전과를 올리는 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전술이 아닌 생존을 위한 지혜였죠. 이러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오늘날까지 한국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발효식품들을 보십시오. 김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과학적 사고와 창의성이 만들어낸 걸작이죠. 유네스코가 김치 제조 기술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왕寧과 다른 중국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문화의 우월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문화의 고유성과 그것이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원인은 바로 이 독창성 때문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DNA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결과입니다. 강연장은 숨이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현대화 과정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창조적 적응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이죠. 지아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창의성과 적응력, 그리고 독창성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며 모두 강연에 놀라워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왕寧과 중국 유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재빨리 강연장을 도망치듯이 빠져나갔습니다.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더니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도망치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지아가 말했습니다. 한나, 문화는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만 그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알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봄날, 네카우 강변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2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지혜를 직접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노력하는 한국의 저력이 무엇일까 직접 느껴보고 싶어졌습니다. 겨울을 이긴 한국이 어떻게 오늘날의 놀라운 문화 강국이 되었는지도 너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아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 맞춰서 한국 대학교에 교환학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쁘게도 한국의 대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한국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도 어느새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지금 창밖에 눈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한국은 독일보다 너무 추운 나라라서 처음에 이 추위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온돌방의 따뜻한 온기를 발바닥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문득 2000년 전 이 땅에 누군가가 처음 이 난방 방식을 고안했을 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지혜가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한국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한국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창조의 의지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피워낸 지혜의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은 전 세계를 향해 피어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국을 더 여행하고 한국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더 깊이 있게 한국에 대해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한국이 좋아져서 계속 유학을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반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온 한민족의 이야기는 한나 씨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한국의 온돌과 김치 문화를 통해 현대 과학기술의 진보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한국으로 교환학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미래를 향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